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 윤석열의 이 한 두 발, 세 발 더 앞서 나간 탄핵 수사에 대한 사과,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이 촛불 좌익들이 지금 칼자루 지금 빼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법무장관에 이제 한동훈을 임명을 하는데 워낙 사안들이 많이 개입돼가지고 많이 헛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헛갈려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동훈이가 지금 개입돼 있는 게 박 대통령 탄핵과 태블릿 조작과 검수완박 다 걸려 있으니까, 야, 윤석열이가 어제 박 대통령 앞에서 기어다니더니 한동훈이를 임명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뒤통수를 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윤석열이라는 그 캐릭터를 제가 보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냥 동네 바보 형이에요. 예. 제가 지금껏 윤석열이를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동네 바보 형이라고 생각하면 다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별 생각 없었을 겁니다. 예. 어제 박 대통령 앞에서 기어다니고, 그것도 기어다닌 것도 뭐 엄청난 머리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지가 조작 수사한 거 지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냥 겁나니까 그냥 기어다니고, 한동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시켜달라 그랬겠죠. 한동훈이가. 그리고 지금 검수 안 바꿔가지고 이 거의 탄핵 수준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니 또 희한하게 또 윤석열이는 또 여기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검수완박에 대해서. 아니 인수위만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이는 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민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국회는 국회가 알아서 해라. 그 정말 그 일자무식한 얘기죠. 국회를 야당이 170석을 넘게 주고 있는데 국회는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야당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보수 정권 입장에서는 야당에게 설득을 하든 협박을 하든 거래를 하든 뭐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나는 국회 모르겠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야당은. 그러니까 검수완박은 야당이 통과시키든 말든 난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윤석열이가. 그럼 왜 그러냐? 귀찮고 무서우니까. 그거는 막 이 권력을 다루는 건이어서 에라 이런 거는 그냥 한동훈이한테 맡기자. 한동훈이가 어차피 법무장관도 시켜달라 그럴 거고 한동훈한테 맡겨버리자. 던져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한동훈이는 오늘 이 취임하자마자 검수 안 바꿔주고 마치 전쟁을 할 것처럼 이제 튀어나왔는데, 이 두 놈의 캐릭터를 좀 알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는 어떤 놈이냐? 뜨고 싶어서 환장한 놈이에요. 뜨고 싶어서.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자, 특검 수사를 마치고 기소하잖아요. 원래는 이놈들이 나오는 게 아니야. 윤석열이고 한동훈이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들은 그냥 파견 나간 수사에 불과하거든요. 특검에 파견 나간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검사의 기소 권한이 없어요. 수사관이야, 수사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에요, 둘이 사실은. 근데 이 최서원 쪽 변호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두 놈이 그렇게 설치면서 둘이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위에 있었던 박영수 특검과 나머지 특검보는 누군지 알아요? 특검보가 4명인데 박영수 특검 밑에 그 대변인 나와가지고 옷이나 입고 다녔던 이규철 그것만 기억나지 나머지 3명의 특검보는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정치적으로 엄청난 보복을 당할 수 있는 무서운 수사잖아요. 이게 지금 특검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것들 다 죽을 판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태블릿 조작 걸리면은. 그래서 특검이나 특검보는 다 뒤로 빠지고 숨어 있는데, 뜰 기회는 왔다 해서 앞에서 설쳐된 놈이 윤석열과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보는 놈은 두 놈밖에 안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웬만한 위증교사는 다 윤석열이가 시키고, 그 미리 말씀드리는데, 태블릿 PC, JTBC 거는 김순환 검찰의 특수본이 조작했지만, 그게 걸리니까 이제 이걸 무마시키려고 장시호 태블릿을 조작한 것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제 4팀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막 이런 것들 관계없이 막 갖다 한 거야, 이것들이 그냥 뜨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구형을 나눠서 해서 그런데 30년짜리 구형을 한 당사자가 누구냐? 한동훈입니다. 원래 누가 해야 돼요? 박영수 특검이 와서 해야 돼요, 구형은. 사실 그거 불법이라고 문제제기 많이 했어요. 이경재 변호사 등등 저 최서원 쪽에서. 왜 검사 자격이 없는 수사관으로 파견 나온 놈들이 저기 앉아가지고 막 구형을 하냐.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헌법소원까지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불법이고 뭐고 박근혜라는 사람에게 조작 날조 수사해가지고 누명 뒤집어 씌운 거를 가급적 뒤에 숨어 있어야지. 그거 왜 앞에 튀어나가가지고 특검하고 특검 본다 도망갔는데 한동훈은 내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직접 구형 때리냔 말입니다. 그걸로 문재인에게 잘 보여가지고 한번 떠보겠다 해서 실제로 그 두 놈이 떴잖아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원래는 문재인의 이 관리 대상이었던 이른바 좌익 법조인 라인에 없던 애들인데 문재인이 보니까 너무 조작날조 수사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문재인이가 관리하는 검사들도 웬만하면 다 빠지는데 그런 것들은 앞장서서 조작하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야 너희들 한번 너 중앙지검장 한동훈이가 3차장이었나요? 그러니까 한번 보수 떨거지던 200명 한번 감옥 넣어봐. 그래서 또 신나가지고 또 윤석열이 한동훈이가 또 보수 200명 감옥에 집어넣고 너무 잘하니까 문재인이가 딱 볼 때 야 그럼 너희들 이번에 저 판사들 한번 집어넣어봐. 양승태하고 그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저 임종원 실장 막 판사들 감옥에 집어넣고 막 신나게 칼 휘두르는 놈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놈들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놈들 그냥 눈앞에 출세 권력만 보면 뭐든지 하고 좀 겁나면 남에게 덮어씌우고 이런 놈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들어와가지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게 현재 두 사안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거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추진하는 이 야당과의 전쟁. 그 두 번째는 물밑에서 지금 완전히 이 사탄파 이 탄핵 조작 세력을 무너뜨리고 있는 최서원의 지금 소송을 막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이미 근데 최서원 쪽은 다 뚫고 들어가서 지금 뭐 한동훈이 들어온다고 막을 수 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결국 그 두 건 때문에 한동훈이를 윤석열이가 집어넣은 대신에 태블릿이랑 검찰 수사권 막탈은 네가 다 알아서 책임져라. 나는 입도 안 열겠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나는 민생만 챙길게요. 둘이 이런 관계인데 이런 관계 서로 뒤집어 씌우고 이런 관계예요. 벌써 보세요. 한동훈 검수완박에 법안 통과되면 국민 큰 고통 받는. 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야 될 당사자가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는 법에 대해서 나오자마자 내 들이받아서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마디로 뜨기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다 하는 뭐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아마추어. 그리고 자기가 임명한 법무장관이 이 정도로 붙으려면은 윤석열 지가 붙어야지. 이놈은 또 말을 안 해, 이놈은.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170석을 확보하고 있는 야당에서 이 패스트트랙으로 다 통과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원래 과반 150석이면 되는데 170석이 돼야지 통과되는데 이미 170석을 확보해버렸어요. 민주당이. 근데 이거를 필리버스터로 버틸 수 있는 게 180석인데 그러면 그거는 정의당만 손잡으면 게임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의당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정의당 놈들은 그 이게 거의 브로커들 아니에요. 뭐 하나 해주면 뜯어먹고 이런 애들 아닙니까? 결국 뜯어먹으면서 협조해주기 때문에 180석이 좀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쇼 좀 하다가 통과될 가능성이 99%죠. 지금 상황에서.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포기하고 한동훈에게 던져버린 거고 한동훈이는 통과시킬 테면 통과시켜봐라. 나 혼자 뜨면 된다. 어차피 그 자세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 원래는? 더군다나 이 두 놈 다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검사들 자기의 이권이 걸려있는 문제 아니에요. 계속 이 야당하고 세리하게 협상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그냥 딴 거로 막 거래치고 막 이렇게 가면서 이 법안을 완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런 상황이면은
귀찮아,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귀찮아. 그냥 조작하고 날조작 한 방에 치고, 막 이런 걸 좋아하지. 얘네들은 차분하게 인내심 가지면서 이렇게 정치하는 거를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그냥 속이고 사기치고 뜨겠다야, 이거. 난 이 지금 보수 이 편절자들이 이런 윤석열 한동훈은 막 만세를 부르면서, 박근혜 이명박은 그렇게 이 답답하게 했는데 윤석열 멋있다. 막 청와대 한 방에 무너뜨리고 용산에 이전하고 막 내가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그렇게 멋있고 위대하신 윤석열과 함께 무덤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보수파리들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저렇게 할 능력이 안 돼서 저런 걸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러면 죽으니까 라는 거거든. 저렇게 비슷하게 한 정치가 누굽니까? 저런 식으로 그냥 화끈하게 확 찔러가지고 그냥 병신들이 박수 박다가 그냥 박살나는 놈 누구예요? 김영삼하고 노무현인데 그 김영삼하고 노무현하고 또 상당한 차이가 있죠. 왜냐면 김영삼은 일단은 국회에서부터 자기 세력화를 쭉 갔던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말년에 IMF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떤 식으로 버텼고 노무현은 실질적으로 탄핵을 당했잖아요. 저렇게 지르고 다니다가 1년 만에 탄핵당했잖아요. 노무현이. 그때도 원래 사실 탄핵으로 끝장낼 수 있었는데 몇 가지 큰 실수 때문에 저기 탄핵 세력이 못해서 그런 거고 노무현 탄핵에서 살아나와도 또 똑같은 짓 하다가 거의 식물 대통령 돼가지고 숨만 쉬고 있었지 뭐 대통령 역할 제대로 했습니까 노무현이? 그 노무현하고 한동훈하고 윤석열을 비교해봐요. 이 보수파리들 한동훈 만세 부는 놈들. 그나마 노무현은 대통령까지 가는 과정에서 웬만하면은 시비가 걸리지 않을 정도를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대통령까지 가는 과정에서. 상당 야합도 거부했고, 부산에서 야당한다고 3번 떨어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강력한 노사모 조직을 갖춘 상태에서 와서 막 칼날 휘두르고 싸우다 하니까 어쨌든 탄핵도 벗어나고 임기는 채운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다가 나중에 뛰어내렸는데, 그 노무현하고 지금 이 윤석열하고 한동훈을 비교해보라고. 얘들이 가진 게 뭐야, 일단, 정치적으로. 보수 변절자 교대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얘네들이. 근데 그 변절 교대지들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이제. 얘네들 위험해지면은. 노사모처럼 노무현이 뛰어내릴 때까지 같이 가는 조직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검찰 내에서도 없어, 검찰 내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애들. 근데 정치를 노무현처럼 한다? 뛰어내려야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뛰어내릴 수도 없는 애들이지. 임기 못 채워요, 임기. 임기 절대 못 채웁니다, 이래가지고, 이거. 자, 170석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동훈이 정면 승부해서 한번 밀어붙여 보겠다. 이걸부터 제가 검수완박이라는 게, 검찰 수사 완전 박탈이라는 게, 무슨 지고지순한 뭐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검찰이 썩어 빠지면은 수사권 박탈했다가, 경찰이나 뭐 딴 쪽 넘겼다. 근데 또 경찰이 또 이 방대한 조직으로 계속 권력화를 사고 치면은 또 뺏어가지고 넘기고, 이런 정책 조율의 문제거든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원래 이거는. 근데 지금 이거를 민주당과 한동훈은 선과 악의 싸움으로 밀어붙이잖아요. 이게 옛날에 매일 해왔던 노무현식 싸움이거든요. 선과 악으로 가야 될 게 아닌 거로 선과 악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들이.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사륙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륙전이. 그다음에 노무현 때 기억을 해보라고. 사학법 개정이 선과 악의 문제입니까? 이게 한 이제 17년, 16년 돼서 기억이 안 날 텐데, 노무현이 이게 탄핵 때 살아남은 다음에 오자마자 국가범법 폐지하고 사학법 폐지하고 신문법 폐지하는 4대 악법.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비대위원장 할 때, 한나라당 대표할 때, 그래서 박 대통령이 4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길거리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스팔트에서 싸우고 해가지고 몇 개는 통과하고 나중에는 협상했는데,
그 4대 악법이라는 게 사학법하고 신문법, 특히 신문법. 아니 신문법은 신문을 운영하는 법인데 이게 선과 악으로 붙어가지고 살생을 두고 하는 싸움에 관련된 법이냐고 이게. 근데 그런 식으로 몰고 갔어 노무현이는. 근데 지금 한동훈하고 이 윤석열이가 지금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이걸 물론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서 그런데 자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엄청 무리한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 그렇게 검찰 수사권을 박탈시키고 싶었으면 니네가 문재인 정권 때는 왜 그렇게 안 했냐. 일단 여기서 답을 못해. 여기서 문재인 정권 때 왜 안 했냐? 검찰 수사 권력을 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등등 보수 인사 200명을 잡아들이는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놔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잡아들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놔두면은 지들이 잡혀갈까봐 무서우니까 이제 없애겠다 이러니 오늘 한동훈 말대로 야 참여연대나 정의당도 반대하는 거를 니네가 지금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국민적 명분에서 지금 민주당이 지고 있어요. 쪽수 많은데.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한동훈이는 내가 이제 이 국민의 영웅이 돼서 차기 대통령 되기 위해서 한따까리 하겠다고 지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싸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싸움은 너희 같은 놈들이 싸움한다는 나 정말 역겨운 게 니네 검찰에서 니네가 한 짓들이 조작 날조하고 멀쩡한 사람 정치 보복한 거밖에 더 있냐 니네 경력이라는 게? 너 같은 놈들이 정치 투쟁을 해? 아이고 나 진짜 자 이러면은 보세요 이제 내가 장담하는데 민주당에서 이거 듭니다 이제 이게 바로 검찰 그것도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탄핵과 태블릿을 수사할 때 얼마나 이 황당한 조작 날조를 했는지를 다 기록한 책인데 여기에 윤석열 이름 나오고 한동훈 이름 다 나와요. 소송도 못 하잖아. 검사 이름 여기 한 20명 나와 실명에 소송도 못 하잖아 이렇게 했는데도 이걸 이제 민주당이 들게 돼 있지. 근데 지금 아마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는 게 4월 만에 통과시킨다. 그리고 6, 7, 8이 그러는데 아마 4월 만에 통과시킬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그럼 이제 법은 통과를 했는데 역풍을 그냥 엄청나게 맞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러다가 진짜 민주당이 지자체에서 참패할 수 있다고 봐요. 이권계에서. 윤석열이가 용산에서 사고 쳤는데 그건 어쨌든 용산 들어가자마자 시행착오입니다. 이렇게 해서 버티겠지. 한 달밖에 안 되니까. 윤석열이가 옮기는 게 5월 10일이면은 지자체 선거가 6월 1일이잖아요. 20일만 국민들 속이면 되겠지. 20일만. 근데 이 건은 지금 이 검수안박은 통과되자마자 그냥 막 이 집단 반발하고 이 정치권의 그 투쟁적 이슈가 돼가지고 이게 지자체 선거를 덮쳐요. 이게. 민주당은 사실 이것만 안 하고 있으면은 윤석열이가 용산에서 사고 치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인데 이걸 무리하게 통과시키면은 민주당이 정말 참패할 수가 있죠. 이건 누가 봐도 기득권 여당이 해먹다가 야당 되니까 나 살겠다고 그냥 검찰 사건 없애버리는 거야. 여기 대해서 지금 반박을 전혀 못해요. 민주당이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자체까지 참패를 하고 나서 아마 지도부 총사퇴하고 나서 이제 이걸 들겠지. 이걸 들어서 이거 들면 끝나요. 이거 들면. 자, 물론 이 한동훈이가 잡은 이 건드린 거는 장시호 태블릿 요 건인데 물론 한동훈이는 하도 설쳐서 이 JTBC 태블릿 관련해서도 국회 그 국정감사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그 독일 동선 가지고 최소한 거라고 한번 찍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치기 좋아하는데 그거는 뭐 솔직히 밑에 애들이 조작한 거 그냥 갖다 읽었다고 보고 문제는 장시호 태블릿이에요. 이거는 검찰 수사 기록에 특검 4팀이 했다고 딱 나오거든 이거. 윤석열이 팀장 사실상 부팀장이 한동훈이 이 둘이 했다고 딱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그리고 미리 알려드리지만은 다 잡았어요 조작. 우리가 주로 JTBC만 많이 알려서 그렇죠. 이거는 별로 알린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 쟁점이 붙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최서원이 장시호 태블릿 PC 내 거라 그러니까 내놔. 이 소송에서 이게 전면전으로 붙는데
여기서 게임 다 끝납니다. 다 무너질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어제 한동훈이가 설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거 경고를 줬잖아요. 태블릿 조작이 잡혔는데 너 따위가 나와서 검수완박이니 뭐니 떠드는 거 이제 끝난다 너 그러다가 조용히 있으라고 내가 어제 이 책까지 보내줬는데 그새를 못 참고 법무장관 튀어나와가지고 뭐 이제 다 덮어 쓰는 거지 뭐. 자 먼저 첫 번째로 그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검찰의 입장은 뭘까? 이 한동훈에 대해서. 검수완박 저주 물 건너가나 한동훈 파격 발탁에 검찰 허탈이 아니고요. 경악했을 거야. 경악 아마. 내가 알고 있는 검찰 조직이면 이거 경악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거. 왜냐? 검찰이 기수제로 운영하잖아요. 기수제로.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이 웬만한 이 지금 중앙지검장 애들보다 기수가 한 7, 8기가 아래야. 나이가 73년생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관례로 검찰은 기수 아래가 수장을 올라가면 다 옷을 벗고 동기들 옷을 벗고 막 이랬는데 너무 아래가 좋았기 때문에 이거 옷 몇 명 벗어야 됩니까 이거. 근데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이제 그런 기수 같은 거 연연하지 않 웃기는 거지. 니네가 뭔데? 니네가 벤처 사업가야? 니네가 한 게 뭔데? 니네가 한 게 기껏해야 탄핵 때 조작 날조 사한 거밖에 경력이 없는데 니네가 이제 와가지고 검찰 개혁한다면서 기수를 다 파괴하고 니네 말을 따를 검사가 누가 있냐고. 짜는 놈들 이제 야 윤석열 되더니 이 측근 같이 조작한 놈 이제 챙겨준다고 법무부 장관 앉혀놓으면 밑에 검사들이 따라가겠냐고 이거. 그리고 기수제라는 게 검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본적으로 상명하복을 따라가는 조직들이 대부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자 조직도 남아 있고 웬만한 이 공무원 조직이 남아 있는데 그게 남아 있다는 거는 남아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지. 이유가 없으면 사라졌겠죠. 근데 어렵지가 않아. 기수제가 있는 이유는 사업 분야처럼 어떤 성과가 그냥 확 드러나는 경우. 그러니까 이명박 같이 20대 때 전무를 하고 30대 사장을 하고 40대 회장을 하고 현대건설 매출액 올렸어. 그러면 정주영 씨가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검사라는 게 정말 뭐 무슨 천재 검사가 들어와가지고 뭐 무시무시한 뭐 범인들을 막 잡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냥 적당히 하는 거지. 적당히 하다가 이제 윤석열 같은 자는 돌아다니면서 이제 정치인이나 기자 술 먹다가 줄 서고 있다가 정치권에 개입된 수사 나오면은 딱 조작 날조 해가지고 한번 줄 서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게 파격적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있어가지고 그냥 막 20대 때 막 파격 승리라고 그런 조직이 아니라 원래는 그냥 그대로 가는데 개 중에 어용 검사들, 윤석열 같은 어용 검사들이 기자 술 먹고 정치권에 줄 서가지고 막 올라가고 그것밖에 더 있냐고. 근데 그거를 73년생을 법무장관을 앉혀놓으면은 지금 위에 한두 놈이야? 50, 51, 52, 53세 이거 다 나가라고? 그럼 걔들이 인정을 해? 내가 한동훈보다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벗어야 되는 거야. 한 놈이라도 인정하냐고 검사에서. 그러면 지금 검수완박은 검찰이 똘똘 뭉쳐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냥 선악게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조율 문제 플러스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과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이거는. 그럼 만약에 이걸 막는다 그러면 검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장을 한동훈이 앉혀놓고 윤석열이 빠지고 난 모르겠다, 말도 안 하겠다. 한동훈이가 검찰 조직을 안아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싸우는 조직가 스타일도 아니고 입만 나불나불 돼가지고 자기만 스포트라이트 받고 빠지는 스타일인데 딱 아는 거지 검사들이. 야 이건 대우 무너졌다 이러면 싸움을 할 수 있는 대우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개혁일 수가 있는데 검사 기득권을 내빼고 지들만 먹고 살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인사가 나오는 거지.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여기서 검수완박을 저지나 완화시키겠다 그러면은
적당한 기수에 적당히 저쪽 민주당 애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얹었겠죠. 그러면서 무한정 시간을 끌면서 버텼겠지. 그렇게 버티는 수밖에 없거든 지금 저거는. 그 방식을 안 쓰고 그냥 우리가 뜨면 된다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그리고 한동훈이는 들어오자마자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돌이 없어요. 이러면은 통과를 안 시킬 수가 없겠다 그러면. 통과시킨 다음에 후폭풍 그건 지들이 감당하겠지. 지들이 감당해가지고 지자체 참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와 역시 위대하신 한동훈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뜨면 더 좋아. 그 다음에 제가 잡을 거니까 그러면. 물론 민주당이 조금만 이제 이 레이더가 돌아가면은 그 한동훈이 그 인사청문회에 저를 증인 채택하면 끝나죠. 저를 증인 채택해주면은 15분 안에 제가 그냥 이자들이 태블릿 조작을 저 J 태블릿 JTC 말고 최서원 거, 장시호 거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죠 이거.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이가 탄핵 사과해가지고 촛불 대우와 벼랑 끝에 몰렸어요 촛불 대우와. 자 민노총 촛불의 핵심 기반이 민노총 아닙니까 이거. 자 민노총 입장에서 윤석열이는 어떻게 보느냐. 좌익 세력이 좌익의 뿌리를 둔 놈이 보수로 넘어가서 보수를 포섭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민노총은. 문재인이나 민노총은 그런 입장일 거라고. 보수적 개돼지들을 포섭해온 우리 편이라고 보고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민노총이 대선 때 안 움직였어요. 저렇게 안 움직인 적이 없어요. 민노총이.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문재인이 민노총이 원래 좌익에 있었을 때의 조직의 세를 전혀 못 받았거든요. 심상정도 따라 들어갔지. 심상정이는 민노총의 그냥 따까리 아닙니까? 만약에 민노총이 이재명이를 밀려고 마음먹었으면 심상정이를 주저앉혔겠지. 간접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한 게 민노총이에요. 그리고 민노총은 아마 그런 계산했을 겁니다. 아 이번 기회에 보수 개돼지들을 다 포섭하자. 우리 성렬이 잘하네. 그런 입장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자가 민노총이 기획을 한 촛불 탄핵의 사기를 그냥 실토하고 자백을 해? 이거는 도저히 민노총 입장에서는 이거 아주 이게 살벌해요. 지금 살벌해요 이게. 아주 살벌한 성명서인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힌다. 촛불 정권 자임하고도 촛불을 배신한 문재인에 이어 새 정부 이끌 대통령 당선자 입에서 나온 저 말들에 할 말을 잃는다. 내가 이러냐고 촛불 들었냐. 세상 비수로 꽂힌다. 그래서 다시 촛불이 시작됐다.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어디서 시작됐다 해가지고 지금 민노총이 이 수습을 하는데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좌익 촛불 세력이 받은 타격이 어제 윤석열로 인해가지고 이게 쉽지 않을 건데 좌익은 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대로 윤석열이한테 협박을 해서 다시는 입 못 열게 하고 탄핵 진실을 파묻자 영원히. 그런 입장을 가질겠죠. 지금 현재는 아마. 윤석열에게 엄청나게 지금 협박 들어갈 겁니다. 너 입 한 번만 덜면 죽어 이러면서 똘똘 뭉쳐서 일단 탄핵을 파묻자라는 게 민노총이나 요 상층부 좌익 기득권 상층부가 그럴 텐데 문제는 이놈들의 사기와 조작을 믿고 실제 촛불을 들고 나가서 걷다가 후원금을 내고 박근혜 물러나라 했더니 이 밑바닥 기층 촛불 세력 여기가 지금 폭발하는 거예요. 아니 조작 수사를 한 놈이 조작 수사한 놈인지 몰랐겠지. 박근혜를 45년형을 집어넣은 놈이 가가지고 그 범죄자한테 엎드려 빌면서 면목 없습니다. 늘 죄송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한 거지? 지금 그거잖아요. 여기 이 얘기가 내가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마찬가지로 내가 그때 뭐 한 거지? 좌익들이 그렇게 동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퍼져나가잖아요. 이게 그럼 좌익의 기층이 무너지기 때문에 좌익은 이걸 만약에 못 막아냈을 때면 차라리 그냥 이 탄핵을 그냥 다 조작을 하고 공표를 하면서 윤석열에게 다 덮어 씌워버리는 거죠. 그냥
우리도 속았다. 민노총이나 민주당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거는 윤석열 한동훈이가 그냥 지들 뜨려고 조작 수사했고 우리는 그거 믿었을 뿐이다. 이렇게 던져버려야 돼요, 지금 좌익은. 이제 점점 그렇게 갈 겁니다. 이제 점점. 거기에 아마 한동훈이가 큰 역할을 할 거고. 그러니까 좌익 전체적으로 한동훈이 죽여야 된다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함께 안 되겠다. 더 이상 탄핵 가지고 덮어가다가 우리 다 죽겠다. 저 두 놈 때문에. 이거 그냥 까버리고 요 두 놈한테 끝장내자. 그런 결론을 내리도록 제가 또 그 작업을 하죠. 당연히. 당연히 제가 그 작업을 하고 뭐 구도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덮고 갈 수가 없거든. 왜? 박근혜 대통령 또 바보야? 또 가만히 있어 이 사람은? 여기도 다 움직일 텐데. 그 사실 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한판 승부는 정말 무시무시한 승부수를 가지고 성공시켰고 윤석열이가 얼마나 허접해 보였으면 박 대통령이 그거 했겠어요. 그 승부수를. 자, 이 장시호 태블릿 PC는 제가 설명한 적이 거의 없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예, 그냥 설명하려고 제가 좀 가장 좀 상상 기사를 가져왔는데 예, 왜냐면 이게 좀 재판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재판에서 증거를 또 몇 개 가질 게 있거든요. 그걸로 완전히 끝장을 내야 돼서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만 그것만 제가 이미 공개된 것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공개된 것만. 이 모바일 버전 말고 그냥 일반 버전 중. 자, 우리가 이규철 앞에서 태블릿 조작 자백 촉구 기자회견 열었잖아요. 이 조작을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이규철이 한 거예요. 이게 이규철은 뭐 발표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주 단순한 조작이죠. 단순한 조작. 최서원 거라고 태블릿을 들고 나왔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그냥 최서원 거 핸드폰 우리가 압수했는데 L자 패턴이었기 때문에 태블릿이랑 핸드폰이 똑같아서 최서원 거다. 거짓말로 막 지워버린 거야. 거짓말로. 아니 조작을 하더라도 좀 치밀하게 해야지. 그냥 막 갖다 질렀어. 그러니까 저 김수남이랑 이영렬이 노승건이의 그 검찰에서 조작하는 애들은 치밀하게 막 계약서 조작하고 했잖아요. 한동훈이 윤석열이는 그냥 내가 볼 때 술 먹고 그냥 조작한 거야. 조작할 수준도 안 된 놈들이야 이거.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조작을 잡는데 90%는 JTBC 거에 투입하고 이거 10%만 쓰는데 벌써 다 잡았어요 이거. 하도 개판 조작해놔가지고. 더군다나 이거 한동훈이하고 윤석열 믿고 기사 쓴 애들 지금 다 정정보도하고 있거든요. 요것만으로도 끝났어. 요것만으로도. 근데 이거 말고 우리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저거 터뜨릴 게. 근데 이것도 법정에서 할게. 법정에서 이거. 이제 어차피 우리가 특검에다가 우리가 아니라 최서원이 특검에다 소송 걸면요 특검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법무부기 때문에 최서원이 한동훈에게 소송하는 것처럼 돼요. 거기서 우리 끝장을 낼 거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재판만 열리면 끝냅니다. 거기서 JTBC 태블릿은 우리가 SKT에다가 넣은 재판이 열리면 끝나는 거고 이것도 재판만 열리면 끝나요. 근데 검찰이 시간 엄청 끌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이것도 보세요. 이거 자 아니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게임 끝난 걸 가지고 검찰이 또 발목 잡고 늘어져가지고 지금 시간 끌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이거 지금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조작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규철이 들고 있는데 이거 니네가 최서원 거라 그랬으니까 내놔 빨리 이랬는데 이거는 이규철이 최서원 소유라고 발표까지 했는데도 지금 검찰이 안 주겠다고 뒤집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근데 안 줘도 우리는 잡을 수 있어. 안 줘도. 이것만 안 주면 니네가 버틸 것 같아? 이의 신청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잡아놨고 조만간에 이거 완전히 끝장낼 증거들이 한 몇 개 우리한테 들어올 겁니다. 하여튼 이 장시호 태블릿 PC 조작은 윤석열이 하고 한동훈이 조작이에요. 근데 이 한동훈하고 뭐 연수원 동기 출신 검사한테 제가 들었는데 한동훈이는 워낙 교활한 자여서 위험한 건 다 윤석열이 시키고 지가 빠졌을 거라 그러더라고.
즉 태블릿 조작 이런 거는 윤석열이가 알아서 했을 거다. 그러면 윤석열이 불어. 한동훈이는 난 모른다. 윤석열이 했다. 그럼 윤석열이 끌어내려야지 그러면. 자, 지금 방금 대구시장 3파전 홍준표, 김지현, 유영아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제 이 만남에 있어서 이 박 대통령하고 이 윤석열이 만남에 있어서 유영하가 중간에 브로커 역할하고 미끼 역할하면서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됐는데 윤석열이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사저에 들어온 이유는 유영아를 이렇게 내보낸 다음에 박 대통령이 유영아에 대해서 뭐 부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려고 그랬겠지. 그럼 그 대가를 받아주면서 오히려 윤석열이는 박 대통령 당신은 탄핵돼서 입 다물어라. 뭐 그런 전략을 세웠는데 그 전략을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를 엉클어뜨리면서 오히려 반대로 윤석열이 자백을 받아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윤석열이 욕을 엄청 먹잖아요. 이거 완전히. 자, 그래서 윤석열이는 아예 이제 말을 바꿉니다. 응? 이거 욕을 하도 먹으니까 박근혜 사관은 탄핵 부정 논란에 확대 해석할 필요 없어. 이거를 또 배현진을 시켜서 정말 야비한 놈이 야비한 놈. 어? 어? 배현진을 시켜서 박 전 대통령이 건강한 회복 중이긴 하지만 아직 많이 약한 상태며 그 모습으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뒤늦게 찾아도 연민해. 이거 어쨌든 배현진이 지원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윤석열이 쪽에서 이렇게 발표해라 그래가 발표한 거지. 배현진은 이거 모르지. 기자들이 만약에 어떻게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야, 면목 없다는 표현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다라는 그 한국어인데 진짜 면목 없다는 표현을 했냐 윤석열 당신은. 그리고 면목 없다는 얘기는 당신 뭐가 부끄럽다는 얘기야. 이렇게 물었을 때 윤석열이가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현진 통해서 대충 무마시키고 넘어가려는 거 아닙니까?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탄핵을 부정했던 논란과 관련해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정도로 지금 궁지에 몰렸거든요. 근데 미리 좀 이 참고로 이제 배현진 정치적으로 좀 실수를 꽤 여러 번 했는데 큰 실수가 많아요. 생각보다. 지난번에 그 일본 그 징용대에서 그 공부도 안 하고 그걸 막 국제기구에 제출해가지고 설쳐냈는데 나 그거 하나로도 심각하나 봤는데 난 이것도 만만치 않은 실수라고 봐요. 이거는 윤석열을 대변해서 탄핵을 부정했다. 이걸 윤석열을 대변해서 아니 우리 윤석열 님은 탄핵을 부정한 게 아니다. 탄핵은 정당하다. 다만 인간적으로 미안할 뿐이다. 이런 걸 대변하면 안 돼요. 배현진은. 이거 나중에 분명히 빌미 잡힙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수위 대변인이지 당선인 대변인 지금 이렇게 돼 있나? 이 대변인 시스템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아니 청와대 대변인이지 무슨 문재인 대변인인가? 그렇게 될 수가 없지. 배현진은 인수위 대변인이지 인수위 대변인.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윤석열만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대변할 필요 없어요. 이건 누가 시켜도 아 이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건 인수위 일이 아니지 않냐. 이거는 당선인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진짜 정치인이면은. 그리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탄핵에 대한 사기성을 알고 있다면은 이거 아주 멍청한 짓 한 거예요. 이거 이런 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조만간에 어마어마한 이제 이 정치판의 효력가 올 텐데 배현진 이수진이면 정치 안 하는 게 나아요. 물론 너무 많은 놈들이 쓰레기여서 걔네들보다 좀 낫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서 자꾸 실수한다는 거는 머릿속에 이념이나 정체성에 대한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정치를 왜 해? 이렇게 공부 안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윤석열이가 한마디로 판돈을 다 털렸어요, 박 대통령한테.
그럼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유영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지현과 홍준표를 주저앉힌다? 그걸 아마 유영아가 지금 그 작업을 할 거예요. 윤석열 쪽에다가. 근데 그러기에는 박 대통령이 어제 너무 많이 뺏어가서 만약에 유영아를 당선시키는 게 목적이었으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접어줬어야지, 윤석열에게. 윤석열은 그냥 지금 배현진 말한 대로 나는 공적 직분을 다했는데 당신이 아프다니까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유 뭐 제가 다 국정운영 못해가지고 탄핵당했는데요. 당선인님이 무슨 잘못 있습니까? 이렇게 갔었으면은 윤석열이가 이제 유영아를 위해서 요 둘을 주저앉히고 할 텐데 지금 뭐 다 털렸는데 뭐 여기서 유영아를 위해서 또 움직일 여력이 되겠어요? 설사 얘기가 됐다 하더라도 유영아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유영아를 위해서 또 하면요. 지금은 좌익들이 난리가 났는데 요 사탄파들이 이제 도대체 뭐냐 저거 윤석열이 저건 뭐 박근혜한테 약점 잡혔냐 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야 이제는 막 이제 이 중간층 사탄파까지도 윤석열처럼 정말 얼마나 심각한 조작 수사 했으면은 박근혜를 위해서 홍준표 김재현이를 아웃시키고 그 말 나오잖아요. 어려워졌지. 한마디로 유영아를 밀어주기 위해서 김지현과 홍준표를 주저앉히는 건 어려워졌죠. 뭐 자기들끼리 김지현, 유영아가 자기들끼리 단일화해서 홍준표하고 붙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찍어 누르고 이거는 저는 어려웠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박 대통령은 꽉 먹고 알 먹고 다 먹은 거예요. 저는 박 대통령이 무리하게 유영아를 당선시켜서 TK의 패권제로 가려는 건가 싶었는데 어제 그냥 한 방에 윤석열을 털어버리면서 그럴 필요도 없어졌고 유영아 던져놓으면은 지가 떨어지면은 그냥 이제 유영아 플러스 그 밑에 줄 서 있는 정말 온갖 이 보수 정치 쓰레기를 한꺼번에 다 묻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박 대통령은 이제 유유히 나홀로 가면 되는 거거든.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 우공당 밟아버렸지, 윤석열 털었지, 유영아 떨거지들 쫓아내지. 이제 박 대통령은 자유인, 모든 그 채무를 청산한 자유인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은 요 둘이 단일화해도 안 돼. 특히 유영아가 이겼을 경우는 게임도 안 돼, 홍준표한테.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김재원이가 지구 유영아한테 유영아 홍준표 붙는다 그랬을 때 홍준표는 정치인생 거래가 될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 박 대통령이 압력을 만약에 넣는다 나가라. 글쎄 그럴 가능성이 없어졌는데 그랬을 때 한번 근데 나는 홍준표가 지금 붙어야 될 순간마다 붙은 적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따다가 뭐 충고하고 싶지도 않아. 예. 뭐 한 게 있어야지. 유영하고 붙는다 했을 때는 미디어 찾아와야 될 겁니다. 미디어 찾아와서 홍준표도 이거 유영아가 이 태블릿 조작에 개입한 거 이게 다 들어있거든. 김한수하고 유착돼가지고 만약에 유영아가 붙는다 그러면은 이거 까서 당신은 탄핵을 파묻으려고 하는 간신배 아니냐. 질러버리세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근데 그럴 지를 기회가 무수히 많았는데 안 질렀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해. 알아서. 어쨌든 그렇게 위험한 상황까지는 없을 것 같다. 홍준표한테는. 자, 콜드스톤님, 윤석열 한동훈이 잡아놓은 좌익 거물이 누가 있나요? 정경심, 정경심이가 좌익 거물? 정경심이가? 네. 정경심이가 좌익 거물이다? 이거, 모르겠습니다. 네. 보수는 한 200명 잡아놨어요, 보수는 200명 잡아놨는데, 그래도 보수는 윤석열 한동훈 만세 부르니까 더 잡아넣어, 보수만 더. 윤석열 한동훈이가 이제 가잖아요. 좌익 못 건드립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또 보수 잡을 거예요. 만만한 놈들. 닌텐도님. 민주당이 어찌 이리 무능하고 무기력한지 다들 분통을 터뜨리네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인가요? 닌텐도님. 우리 자주 오셨던 분인데 얼뜨기 같은 윤석열 하나 제대로 못 치고 입으로만 떠든지 맥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제 배가 부른 거지. 문재인이가 정권을 공짜로 가져왔잖아요. 사기치고 조작한 건 윤석열이 했는데 그 조작
된 걸 가지고 공짜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 배가 불러서 이제 여기도 이제 수명을 다해 가는 거지, 민주당도. 섀도우 88님, 검수완박이 되면 수사권이 전부 경찰에게 가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검찰과 수사하는 검찰을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대안들이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가지고 또 기나긴 협상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경찰 누가 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되면서 전혀 믿음이 안 가요. 그리고 일반 범죄 부분에선 경찰들의 수사 능력이 검사들보다 훨씬 떨어져 하고 자질 떨어지는 경찰들이 이슈가 워낙 많기도 해서 그래서 공수처하고 중수처하고 나눠가지고 중요 사건은 수사만 하는 검찰. 지금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수사하는 놈이 기소를 하다 보니까 수사하다 보면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사하는 들어간 노력 때문에 그냥 기소를 해버리고 지가 기소하면서 수사한 걸 가지고 이겨야 되니까 수사 과정에서 또 조작도 하고 막 이런 꼴을 벌어지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겠다. 지금 그거거든요, 지금. 핵심은. 그러니까 검수완박이 돼도 경찰로 다 넘어가는 건 아니고 공수처나 중수처를 둬서 중요 사건은 수사만 하는 검사들로 놓고 그럼 수사자를 넘기면은 기존 검찰이 기소하는. 저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봐요, 지금 시점에서는. 왜 이렇게 윤석열의 한동훈이 조작 날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냐?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니까. 이 유명한 그 박종철 사건 있잖아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왜 걸렸냐? 경찰에서 조작을 했어. 그리고 검사가 최훈 검사라고 공안 검사고 원래 정권 어용 검사인데 자기가 웬만하면은 다 통과시켜 주는데 경찰이 한 거를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거 했다가 자기까지 감옥 갈 것 같으니까 최훈 검사가 이거를 올리지 않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걸렸거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켰을 때 최소한 태블릿 PC 같은 조작은 절대 못 나와요. 그건 경찰이 맞니 검찰이 맞니는 차이가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거잖아. 검수완박이 수사기소 분리잖아요. 그럼 이걸 들어야지. 이걸 안 들고 가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무장도 안 하고 막 전쟁터로 달려가는 거야. 지금 무장도 안 하고 민주당은. 그래서 이번에 아예 박살이 나야 돼. 아예 지자체까지 개 박살이 난 다음에 미디어 추로 찾아오겠지 이제. 얻어 터진 다음에. 가을우체국님, 그렇네요. 윤석열이 이제 유영아까지 대구시장 당선시키면 박 대통령 기세를 막을 수가 없으니 모른 척 해야겠군요. 박 대통령 하나도 잃을 게 없어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또 유영아까지 당선시키면 저거는 박근혜 무슨 똘말이냐 이런 말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됐어요 지금은. 브렉타임님, 유쾌하게 팩트 폭격. 권 대표님 멋지십니다. 응원합니다. 네. 현 대표님, 라이커스님네. 우공당 돈 없다고 해서 유튜브들이 앵벌이 방송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500억 갖다 그 저축도 안 해놨습니까? 5년 동안 500억 갖다 모았다며. 어디 숨겨놨겠지. 조원진한테 내놓으라 그래. 조원진한테 어디다 숨겼냐고. 자, 이다니 한두 사람 목소리 맞추는 것보다 여러 명 목소리 맞추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두 단계를 넘어가야 되니까 조작 수사가 힘들어지고 경찰은 검찰에 비해서 조직이 10배가 커요. 10배가. 거기서 조작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경찰에서는. 검찰은 작으니까 여기서 몇 놈만 딱 해가지고 조작해서 끝내버리는데 경찰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들어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태블릿 조작이 결국엔 터질 거고 한두 달 안에. 그러면 검수완박은 돼요. 안 될 수가 없어. 이거는. 이런 조작질을 해놓고 더군다나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이 짓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안 되겠어요. 자, 프리덤팡님, 유영아 아웃되면 천박들. 그쵸? 예, 친박보다 더 저질들인 천박들 싹 다 아웃되는 거죠. 뭐. 윤창중이부터 해가지고 뭐, 다 아웃되는 거죠. 스카이님, 가세현이 박 대통령 사진 염탐하는 건 막아야 되지 않나요? 가로남불도 아니고. 아니, 그 박 대통령이 막아야지, 박 대통령이. 별 신경 안 쓰나 보죠. 뭐. 그,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 무효에 불을 질러 놔가지고, 제가 이거 원래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긴급히 금요일로 오늘 그 인지모가 가서
힘들게 신고해서 금요일날 오후 2시에 요거 김수남 태블릿 조작, JTBC 태블릿 조작의 총책임자,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최서원을 엮어가지고 공범으로 적시한 이놈 사무실 앞에서 집회합니다. 자백하라 집회. 어디냐? 법무법인 태평양 종강역 3-1번 7구에서 여기서 금요일 오후 2시에 우리는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처절하게 진실투쟁에 들어가는데, 우공당 떨거지들은 계속 그 유튜브 카페에 모여가지고 신세한탄하는데 뛰어! 박 대통령이 탄핵무효 하겠다고 윤석열이 꿀렸잖아. 그럼 뛰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울고불고 왜 우리 안 챙겨줘요 그래. 발로 뛰어 너희들. 자, 한민우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 작가 하시는 분 그거 지금 영업 풀려가지고 잘 되나요? 이제 영업제한 방역지원금 그리고 100% 손실 보상해준다 하는데 과연 재원을 마련해 줄까요? 이것도 안 지키면 이모곤란 느낌으로 분노할 것 같은데 약속 지킬까요? 요거 지금 50조를 하는 거를 지금 뭐 35조로 해가지고 지금 뭐 협상한다 그러잖아요. 예, 요거는 35조 차원에서 가니까 일정 정도는 가겠죠. 예. 반대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태블릿 현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데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감옥에 계실 때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보고서를 3번 드렸고 그거 이외에 거의 우리 모든 기사들을 독자들이 막 집어넣기 때문에 모르실 수가 없어요. 참고로 박 대통령은 저 우공당 떨거지들 정말 무지막지하게 그 다 수신 거부했어요. 조언지라고 뭐 해달라는 놈들. 근데 우리 독자들은 수신 거부 안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치의 모든 태블릿 기사는 박 대통령이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나오시자마자 이 박 대통령 친척을 통해서 또 체크하고 다 전달했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알고 계셔도 미디어치가 단독 돌파하는데 현재 박 대통령이 뭐 도와줄 게 없잖아요. 박여퍼님, 밴드편님 방탄국면제는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 빌보드 차트라는 게 빌보드 G 미국의 빌보드라는 상업음악 잡지가 선정하는 차트에 1위 했다 해서 왜 대한민국 국가의 병역을 면제시켜 줍니까? 미국의 그냥 하나의 미국의 수많은 차트 중에 그 중에 하나예요. 빌보드 G는. 그게 왜 군면제 시켜주는 이유가 돼? 저거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거. 태블릿은 재판 결과에 따라 박통이 우리가 다 거의 완전히 마무리 지으면 그거를 보고 움직이시겠죠. 근데 뭐 안 움직여도 우리 쪽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까지 다 하다 보면은 박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할 거 하면 되는데 우공당 놈들은 왜 울고불고 하냐고 박 대통령한테 자기 안 챙겨준다고. 이것들이 오다 보니까 감사하단 말 한마디만 달라 그러는데 야 너희들이 감사하단 말 들으면 그냥 그 듣고 가만히 있을 놈들이냐? 그 말 듣고 이제 또 꽹가리 치고 가서 말뿐으로 되냐 돈 내놔라 자리 내놔라 그러고도 남을 게 뻔하니까 박 대통령이 태극기 군대한테 감사 못하는 게 우공당 떨거지들 때문이에요. 저것들 달려올까봐. 저는 이제 우공당 놈들이 30항쟁 때 돌아가신 분들까지 막 갖다 팔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태블릿 다 해결되고 탄핵무효 정리되면요 본인이 알아서 태극기 들다가 희생당하신 분들 다 챙길 겁니다. 그때 우공당 놈들 다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우공당 놈들만 사라지면은 박 대통령이 훨씬 쉬워져요 움직이는 게. 아니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가 김수남 검찰총장 잡으러 집회 가잖아요. 우공당 떨거지들 너희도 같이 나와. 탄핵무효 한다며. 니네는 왜 맨날 토요일날 그 북치고 깽가리하는 집회만 하고 김수남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규철 잡아야 되고 그런 거 일치 안 하고
공연단 와가지고 그 돈 걷고 그것밖에 안 하잖아, 니네들은. 니네가 무슨 뭐 공마단이냐? 공마단이야, 니네가? 오늘부터 뭐 해야 됩니까? 막 묻는 놈들. 금요일날 집회 나와, 미디어치 집회. 종로하게. 김수남 잡자고. 정규제가 유영아 부인이 박 대통령 집안일 해주고 있다는데요? 아니, 유영아는 지금 그러면은 뭐 부인까지 다 내려왔어요, 대구에? 그럴 수가 있나? 왔다 갔다 하겠지, 왔다 갔다. 정규제는 박 대통령이 유영아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미쳤다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없는 사실 지어내는 거죠. 정상면이 변 대표가 주장하는 태블릿 조작 사건은 언제쯤 실체가? 아니 재판만 열리면 공판만 열리면 된다니까요 공판을. 근데 공판을 지금 재판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부터 잡힐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SKT하고 대재판의 공판이에요. 그 날짜 잡히면 그날 끝납니다. 그날 끝난다기까지는 거고 그날 그냥 SKT는 그냥 창백해져가지고 이제 백기 될 거예요. 자, 현남이님, 좌익들이 박근혜 탄핵 무효까지는 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죠. 김용민이가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탄핵 무효까지는 안 하고, 그 대신에 태블릿까지는 하겠다고. 좌익들은 태블릿까지는 들어온다니까요. 아니야, 내가 말한 건 유영아가 대구로 이사라는 게, 서울에서 거의 50년 기반한 자가 갑자기 대구로 어떻게 온 거야? 이거 출마하려고 그냥 주소지만 옮긴 거지. 서울의 기반 그대로 있겠죠. 김세도 엄마로 들어갔다 소리 있고요. 아니, 그럼 박 대통령이 뭐 그냥 써먹을 수도 있지, 뭐, 쟤네들. 어차피 뭐 쓰레기들인데, 그냥 뭐, 이렇게 이용하든 저렇게 이용하든. 분명한 거는 얘네들은 태블릿 조작 공식화되면은 김세희, 유영아 뭐 다 끝나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끝났으니까 얘들 다. 지선 경기도는 누가,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이재명이 저 김동연이 밀면 김동연이 이기는 건데, 저 민주당 놈들이 저 검수완박 저거 사고 치면은 그건 몰라요. 그건 어떻게 될지. 김동연이가 사실 경기도에서 지명도가 제로나 가까운데 지금 뭐 유승민하고 하든 막 1% 차이잖아요. 그럼 이재명이 한 두 바퀴 돌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자체 선거에서 일단 윤석열이 용산 참사하고 저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누가 거기서 더 사고 치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날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나는 그냥 이번에 어차피 뭐 윤석열이는 권력을 다룰 줄 몰라가지고 차라리 민주당이 그냥 완전히 박살 나버리면서 민주당이 태블릿을 들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더 일이 쉬워질 것 같다. 그 생각을 좀. 왜? 민주당이 태블릿 들면은 윤석열이 끝나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니까. 김영민 님이 김영민 님이 팬이세요? 우린 그냥 용민한데? 와사비콩, 김영민 님이 아까 독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같이 방송 어떻겠냐고. 그거 가서 빨리 좀 하자 그래. 검수완박 이거 빨리 안 하면은 민주당 죽는다고. 그거 빨리빨리 하자고 전해주세요. 시간 없다고. 빨리빨리 합시다. 저 김영민 공의준 변희재 이거 지금 기획이 됐는데 근데 김영민이가 뭐 검찰 수사 어쩌고저쩌고 시간을 끄니까 지금 검수완박으로 붙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빨리 알려야 돼. 태블릿 조작을. 김세희도 용석에 따라 감옥 갈까요? 김세희 뭐 횡령 사기 다 감옥 가야죠 당연히. 다음 주라도 해야 돼. 다음 주라도.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제 한동훈이하고 또 싸움 났잖아요 지금. 한동훈 뭘로 싸울 건데? 그 김용민만 결정하면 되거든요. 지금 다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로 제가 김용민하고 저 동갑이에요 동갑. 예. 그래서 왜 반말하냐 생각하지 마세요. 동갑입니다 둘이.
조원진은 언제 깜빵? 아니, 조원진은 깜빵. 조원진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조원진은 언제 베이징 가냐고 물어봐야죠. 조원진이 한 2달 안에 베이징 갈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더 할 수가 없어요. 전 대표님이 검수완박 지지 선언하면 언론에서 주목할 것 같습니다. 아니, 검수완박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태블릿 조작인데, 태블릿 조작은 언론이 안 쓰잖아요. 이유가 중요해. 지금 검수완박은 지진이 뭐냐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할 근거를 쥐고 있어야 되거든. 집세이 다른 수감자들한테 히스테리 부리다 독방으로 쫓겨나겠다. 얘는 아예 처음부터 독방에 집어넣을 거예요. 얘는 감옥생활 적응 못할 겁니다. 워낙 정서 불어내가지고. 그리고 최소 김세희는 10년 이상 살아야 돼가지고 얘 위험해요 지금. 이준 좌파가 뭡니까? 우파라면 좋은가요? 그 정치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 철학이라는 학문 장르가 있는데 거기서 좌파, 우파, 그리고 사회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런 식으로 나눠요. 학적 개념이야, 학적 개념. 레프트, 라이트. 아니 그래서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도 자기가 사회주의 성향 있으면 난 레프트라고 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레드라고도 얘기하고 레드, 레프트. 그러니까 좌파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좌파, 좌파. 아 이재명 국제정치 기준으로 보라고. 이재명 씨가 좌파가 아니야? 나 좌파다 그러라고 좌파라고. 그리고 진보라는 개념은 없어요. 진보라는 정치 철학적 개념은 없어요. 그걸 슬쩍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변희재는 뭐다? 우파이자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 사이에 있는. 전 요즘엔 원래는 거의 제가 자유주의였는데 보수주의로 많이 이동이 와가지고 저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정도에 걸쳐 있는 우파가 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맞춰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찰도 수사권 갖게 되면 검찰처럼 조작 수사.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경찰이 조작한 거를 검찰로 넘겨서 기소할 때 검찰이 그걸 봐주냐고요. 조작을 막아내겠지, 당연히. 아니, 미국도 그 사회주의자, 누구야, 샌더스 그 자기 사회주의자라 그러잖아. 자기 입으로. 소셜리스트라고. 그러면 미국은 그 레프트인 거야, 그냥 레프트라고. 그 좌파를 좌파라 못하고 진보 그러지 마세요. 그거 틀린 용어야, 진보는 완전히. 민주당 사람들은 그냥 진보주의자라고 불리우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래서 가짜 얼치기 저희라는 거거든. 아니,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라고, 사회주의자라고, 그냥. 진보주의라는 게 없어. 그 물어봐요, 민주당 애들한테. 진보주의가 뭐냐고. 그런 거 없어요, 진보주의는. 최소한 정치 철학에서는. 그냥, 웬만한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도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글을 길게 쓰는 것도 있고, 진보가 뭔지에 대해서. 하늘님, 윤석열 지지 안 하나요?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윤석열 지지 안 하냐고? 우리는 윤석열이하고 벌써 저놈 저거, 아니, 제가 윤석열이 중앙지검장할 때 제가 감옥을 갔다 왔는데, 저놈한테. 우리 원수지, 원수. 턴라이트 강민구 대장 좀 대구에 가가지고,
유영아를 압박해서 김한수 내놓으라고 지금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집회는 턴라이트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보 이게 완전히 잘못된 용어고 이 이분법이 아니고 정치 철학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3분법이에요. 진보는 없어 거기에. 자,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목요일. 내일은 그대로 슈퍼 6시 하고 금요일 오후 2시에 우린 김수남 잡으러 집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